골방에서 신문 털어주는 남자 신털남 인사드립니다. 자, 2014년 10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자, A4면인데요. 또 뭐가 하나 터졌네요. 자, 헤드라인 머릿기사가 모뉴엘 1조 넘는 외상 거래로 매출 부풀려 금융사 깜깜이 심사 뭐 이런 제목이 달아났네요. 모뉴엘 아시죠? 모뉴엘. 예, 홈쇼핑에서도 왜 그 소지섭 씨가 모델로 기용돼서 클링이라는 걸 로봇 청소기 많이 팔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급성장했다는 점이 의심쩍었다. 여기 보면 매출 채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보통 이제 외상 매출 채권, 근데 그걸 줄여서 매출 채권 이렇게도 말합니다. 매출에 대한 채권이라는 뜻이죠. 채권이 뭐예요? 줄 돈이요, 받을 돈이요. 받을 돈이죠. 그래서 요건 보통 이제 외상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그래서 대기업들의 이렇게 하청업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납품을 받으면 결제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음, 전자어음 그런 걸 끊어준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 채권을 많이 끊어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기가 있습니다. 보통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심지어 1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증서죠. 채권.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B 기업한테 그래 나 물건 납품 받았어. 내가 니네 물건 사줬어. 그럼 돈 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샀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은 못 주고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결제해 줄게. 거기에 대한 증명할 만한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매출 채권이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매출이 모뉴엘이 1조가 넘었대요. 엄청나죠. 매출이 1조가 넘었대요. 연매출이. 조그만 회사가. 예. 그래서 보통 강소기업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외상거래더라. 알고 봤더니 죄다 물건을 어디다 이렇게 납품을 하면은 현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죄다 그냥 매출 채권으로 받아왔다. 예. 그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요, 여기 보시면 또 기사 중에, 모뉴엘은 총판업체에 제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매출 채권을 받았다. 이 매출 채권을 은행권에 할인 매각해 현금을 챙겼다. 이건 또 뭐냐면요, 이제 B라는 기업이 A 기업에다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저 돈을 안 받고 매출 채권을 외상으로 줬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있어야 직원도 월급도 주고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물건을 계속 팔고 거기서 또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모질라. 외상이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고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 채권을 받아오면 현금이 많어.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만기 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표적인 게 은행인데요. 은행에다 이제 매출 채권을 갖다 그냥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깡이라고 들어보셨죠? 깡. 우리가 카드 깡 한다 이러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이 매출 채권 이게 1000억짜리야. 100억짜리야. 3개월 있다가 100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야. 근데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3개월 동안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은행이 니네가 대신 이걸 사갖고 나한테 돈을 좀 줘. 대신에 내가 할인해줄게. 그 말은 뭐냐면 100억짜리 매출 채권인데 지금 90억만 줘. 내가 10% 할인해서 내가 10억 안 받을게. 90억만 나한테 좀 줘라. 그럼 은행은 90억을 줍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지금 당장 물론 10억 손해봤지만 당장 현금이 생겼죠. 그러니까 좋은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100억짜리를 90억 주고 샀네? 그럼 이익이야 아니익이요? 이득이죠. 왜? 요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만기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 매출 채권 처음에 발행했던 그 A 기업에다 들고 가서 야 이거 니네가 좀 매출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100억 내놔. 그렇게 되면은 나는 90억에 사갖고 100억에 어떻게 보면 판 거죠. 그래서 10억의 이득을 봤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뉴엘이 계속 자금을 마련했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뉴엘은 로봇 청소기 등의 제품을 5곳 안팎의 총판 업체에만 팔아서 매출 채권 확인서를 받아왔다.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은행에 들고 간 거죠. 예. 근데 좀 이상한 게 1조가 넘는 매출인데 거래처가 한 5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곳. 그죠?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5곳이라고 치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럼 한 곳당 1년에 2천억 어치 2천억 발음도 안 해. 안 되네. 2천억을 팔아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예. 그래서 좀 의혹을 많이 품고 있죠. 뭔가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기사 내용은 보면은 뭐 매출 채권을 부풀렸다. 예, 매출을 부풀렸다. 예, 뭐 조작했다. 그래서 그걸로 뭐 깡을 했다. 그걸로 자금을 마련해서 계속 버텼던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은 그래요. 예. 참 속상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 지난 4월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자체 기업 신용위험 평가 때 모니에를 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왜 제외했냐면요. 장부상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저기 보면 또 이자 보상 배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틈틈이 하는 이유도 그런데요. 경제신문이 좀 어렵죠. 예, 어렵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되게 쉬운 내용도 막 이상하게 막 전문 용어를 막 써갖고 어렵게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재미는 둘째치고 제 얘기를 할 100번을 읽어봐도 도대체 뭔 소린지 이게 한글 같기는 한데 도대체가 그죠? 에이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신털남이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문장을 다 해석해드리잖아요. 예.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면 그냥 쉽게 또 설명드리죠. 예. 영업이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또 뭐냐? 아니 내가 기업이 열심히 존나 뭔가 팔았어 내가 막 팔아갖고 매출을 일으켜. 그럼 거기서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원가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서 또 뭘 빼야 돼? 판관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판매 및 관리비 이 안에는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판관비 안에는 뭐 직원들 월급도 판관비라고 들어가는 거고 뭐 광고 선전비 그죠? CF 찍어갖고 TV에서 막 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네, 그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득 본 거. 이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금융 비용이 뭐냐면은요,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왔어. 그죠? 뭐, 한 100억을 은행권에서 빌려왔어. 그럼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이자도 없이 그냥 막 빌려줍니까? 담보도 없이 막 빌려줍니까? 물론 신용대출이라는 건 있지만, 그건 금액에 한계가 있죠, 대출 금액에. 그 이자를 내야 되잖아, 내가 매년 이자.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게 이자 보상 배율인데, 즉, 이 이자 보상 배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딱 보면은, 지금 이 A라는 기업이 은행권이라든가 뭐 여러 기타 금융권에서 차입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잘 갚고 잘 내고 있는가 못 내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척도예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다. 딱 1이야. 정확히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눴더니 딱 1이야. 그럼 뭐요? 기껏 존나 벌어가지고 이득 남은 거를 그대로 이자로 갖다 바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1이 넘었네? 1보다 커. 그럼 뭐요? 분자, 영업이익이 더 분자가 크잖아. 산수다 배웠잖아, 우리. 그럼 뭐요? 내가 영업해갖고 이득 본 거를 갖다가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어. 그런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반대로 1보다 적어. 숫자가 계산해봤더니. 그럼 그거는 뭐요? 이번엔 분모가 크죠. 그럼 금융 비용이 분모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많이 나간다. 즉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가끔 신문에 보면 경제지에 보면은 뭐 A 기업 뭐 건설사다 어디다. 그럼 뭐 A 기업 뭐서 1년 벌어 뭐 이자도 못 낼 판 이런 기사들이 가끔 써 있어요. 예, 그게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또 기사 내용 중에 한 가지 그 의심스럽다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도 약간 좀 말이 어려운 건데, 아니, 어떻게 매출이 1조가 넘는데,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뭐 10매덕 밖에 안 된다. 10매덕이면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약간 좀 또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재무제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재무제표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 뭐냐면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골고루 잘 순환이 돼야 이게 사람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동맥경화다. 그건 뭐야? 동맥에 뭔가 막혀서 동맥이 막혀서 피가 잘 돌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또 신문 그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 돈맥경화 이런 표현을 써요. 동맥경화에다 따갖고 그걸 비유를 해서 돈맥경화. 돈이 잘 흘러다녀야 되는데 이게 막혀갖고 흐르질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돈맥경화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 현금으로도 비슷해요. 현금으로 기업이 매출을 일으켜서 영업이익을 내, 즉 이득을 벌어갖고 어서 뭐 법인세 빼고 나면 순이익이 남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줄 거 뭐 하고 했고 이게 현금 흐름표가 뭐냐면 현금이 이 기업에 얼마나 잘 전체적으로 막힘없이 잘 돌아가고 있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척도예요. 현금 흐름표.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여기 보시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요. 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A라는 기업이 영업을 했어. 영업을 해갖고 그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표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보통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당기순이익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네. 그리고 기사 내용 매출이 1조가 넘는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 유입된다. 현금 유입액이 10몇 억밖에 안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 10몇 억밖에 안 될까요? 외상을 했으니까 매출 채권 받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다 외상이니까 그건 현금이 직접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외상인데 아직 현금을 못 받았는데 매출 채권이 현금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몇 억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게 또 의심쩍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간간히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요거 보시는 분 중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금 흐름표도 물론 뭐 또 시간 때문에 또 여기는 주 메인 그 포커스가 현금 흐름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핵심만 얘기했는데 기사와 관련돼서만 딱 거기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무상태표 옛날엔 그걸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잖아요. 뭐 자산과 뭐 자본 뭐 부채 어떻게 되냐 이걸 보는 거죠. 그거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재무상태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근데 현금 흐름표는 거의 안 보더라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현금 흐름표를 안 보시면. 아셨죠? 네.